제4장 안될 운명을 멈추는 알고리즘. 은혜 기회비용. 나는 소송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상담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았다. 내 결론은 소송은 거는 입장이든 당하는 입장이든 휘말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소송이 직업인 소수의 사람 말고는 대부분은 소송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된다. 몇십 년 전의 일이다. 아버지 친구분 중에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가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공중전화를 쓰려고 동전 투입구에 20원을 넣었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공중전화가 고장이 났다. 아버지 친구는 당시 한국통신대상으로 2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비로 20만 원을 썼고 끝내 공중전화 속으로 들어간 20원과 약간의 피해보상비를 받아내셨다고 들었다. 손질감은 있었겠지만 소송에 들어간 돈과 시간, 에너지를 생각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지 않았나 싶다. 아버지 친구분께 이렇게 말하기는 죄송스럽지만 나는 그분의 행동이 미련했다고 본다. 상담을 하면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미련하게 행동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당사자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나의 또 다른 전공은 경영학이다. 경영학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의 효율을 쓸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경영학의 목표는 최소 투입구와 최대 산출이다.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 여기서 에너지라 함은 돈, 감정, 체력, 운을 통틀어 일컫는다.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잘될 운명으로 가는 길을 결정한다. 20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1년의 시간 20만 원이라는 돈, 분노라는 감정, 그리고 그 외에 체력과 운을 쓴 아버지 친구의 사례는 최악의 경영이라고 봐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련하는 행동인지 잘될 운명으로 가는 길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보면 된다. 첫째, 지금 나는 그 일을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둘째, 그로 인해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타로 상담을 하면서 가끔 내 상담에 만족하지 못하는 손님을 마주하곤 한다. 그런 분들은 보통 1년에 2명에서 3명 정도가 있는데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손님이 이상해서도 아니다. 서로의 주파수가 안 맞을 뿐이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나는 그런 경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상담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오고 있다. 나의 그런 대응은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 제자분들에게도 프로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면 나와 똑같이 대응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 선생님, 상담 내용도 다 맞고 친절했는데도 악의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손님이면 어떡하죠? 나는 그래도 무조건 사과드리고 상담비를 받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대답한다. 나 역시 악의적인 손님을 겪은 적이 있다. 전화로 타로 상담을 할 때의 일이다. 어떤 여성분이 상담 예약을 했고 30분 상담했지만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상담이 끝날 때쯤 그 여성분은 선생님과 연결된 게 저한테는 올해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으로 상담은 잘 마무리되는 듯 싶었다. 하지만 그 여성분은 그 후로 시도 때도 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자신이 궁금한 것을 틈틈이 물어봤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정말 연락이 오는 것이 맞느냐며 재확인을 계속했다. 추가 상담비 이야기를 꺼내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2주 정도를 응대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문자나 전화는 그만하셨으면 한다고 정중하게 문자를 드렸다. 3시 후 답장 문자가 들어왔다. 일부 과격하고 충격적인 표현이 있지만 이유가 없이 그대로 밝혀졌는다. 돈 받아 처먹고 진짜 불친절하시네요. 상담비 환불하고 싶어요. 만일 지금의 나였다면 시도 때도 없이 문자가 올 때 바로 제가 부족해서 더 이상의 만족은 드리기 어려우니 상담비를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만큼 공력이 쌓였을 때가 아니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 손님이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환불도 해드리지 않고 그분의 번호를 수신 거부했다. 그러자 그 손님은 다른 휴대폰 번호로 환불 요청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내가 운영하던 블로그와 카페에 불만 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상담비를 환불해드리자 그 후로는 더 이상의 불만 글은 올라오지 않았다. 나는 이 일을 겪은 이후로 전화 상담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감정 에너지와 운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크기가 더 클 때가 많다. 내 감정이 안 좋거나 불안하면 운도 동기감은 되어서 흐름이 바뀐다. 지금 나는 어디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방어벽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무례한 사람은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나 역시 이 일을 하면서 가끔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타로 카드를 자동차 키로 누르는 사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타로 카드를 뺏어서 섞어보는 사람, 막무가내로 지금 당장 본인의 상황을 타로 카드로 봐달라는 사람 등 무례함의 종류도 다양하다. 살다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 에너지 파종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외지로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던진 돌이 나에게 날아온 셈이다. 이 상황에서 하수, 중수, 고수의 대처법은 어떻게 다를까? 하수는 돌에 맞는다. 운 좋게 피했더라도 그 돌을 던진 사람과 싸우러 간다. 중수는 돌을 피하고 돌을 던진 사람과 맞서지 않는다. 고수는 돌을 피할 뿐만 아니라 돌을 던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다. 돌 던진 사람이 나를 향해서 던진 것이든 잘못 던진 것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내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잘해줬던 것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거나 단자 몇만 원, 몇백만 원의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일 때도 있다. 안 될 운명을 가지는 사람이나 이미 엎질러진 물 같은 것은 손질하고 기인이나 잘될 일에 나의 감정과 운을 투자하자.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머릿속으로 운의 기회비용을 생각하자.